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모의논술 2번 문제를 풀 건데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풀고 설명을 해줄게. 자, 오늘 대단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확실히 잘 익혀놔서 다음에 똑같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보통 이렇게 문제를 주면 보통 문제 1번은 잘 풀고 문제 2번은 약간 노가다로 풀거나 못 풀고 3번은 아예 때려치우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사실 셋 다 똑같은 문제거든?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이 뭐냐? 문제풀이의 기본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문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문제 파악하라고 하지. 이때 주어진 거 구하는 거 뭔지 파악하고 두 번째는 이를 식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라고 했지. 아무거나 나타내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 파악한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을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때 모르는 걸 뭘로 두라고? 문자로 두라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세워놓은 식이나 그림을 보고 전략을 짜서 풀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 n을 모르니까 n을 m이라고 놓고 a1을 모르니까 a, a2를 모르니까 b 이따위로 놓으면 혼란스럽기만 하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그러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a1, 2 이런 거의 값을 구하는 게 말이 되나 생각해보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거든? 뭘 구해야 될까? 뭘 아는 게 본질일까라고 하면 이것의 개수를 찾는 게 본질이겠지. 그러면 A1부터 AN 중에서 0이 몇 개냐? 라고 하면 모르니까 문자. 1이 몇 개냐? 모르니까 문자. 2가 몇 개냐? 모르니까 문자도 놓겠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식을 세워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A는 0이기 때문에 A가 몇 개, 그러니까 A가 몇인지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 B 더하기 C가 40이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4C가 70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B 더하기 2C. 좋은 지적이야. B 더하기 2C가 70이고 자, 위에가 2C, 4C. 자, 그 다음에 B 더하기 8C가 몇이냐 묻고 있는 거잖아?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그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거 연방이라고 하지?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그냥 풀면 되잖아? 아래에서 위를 빼면 C가 15라는 거 알고 B는 10이라는 거 알겠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30이 된다. 이해됐니? 이렇게 푸는 방식을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더블 카운팅 메소드라고 해. 이게 뭐냐면 하나의 대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세. 그러면 하나의 대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셌으니 그 값은 같아야겠지.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걸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를 n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AN축이라고 할게. 그러면 A1이 뭔지 알아? 모르지. 예를 들어서 2였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A2가 뭔지 알아? 모르지만 0이었다고 합시다. A3이 뭔지 알아? 1이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AN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1이었다고 할게. 그러면 첫 번째 무식하게 세는 건 뭐야? 내가 이 값을 직접 구하겠다고 하는 건 이걸 세로로 카운팅하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이걸 세로로 카운팅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왜? A1의 값도 구하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A, N의 값을 다 구해서 이걸 계산하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세로로 계산하나 가로로 계산하나 똑같잖아. 0인 것의 개수를 세고 1인 것의 개수를 세고 2인 것의 개수를 세서 더하겠다는 건 뭐 하는 거야? 가로로 보고 값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주어진 대로 풀려고 하면 내가 세로로 푸는 건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본능적으로 개수를 문자로 놓고 풀잖아? 이건 뭐 하는 거야?
가로로 보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세로로 보고 문제, 그러니까 값을 계산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세로로 보나 가로로 보나 어차피 값을 계산하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가로로 보고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걸 답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라는 게 뭐라고? 더블 카운팅 메소드의 아이디어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2번도 뭐겠어? 더블 카운팅 메소드겠지. 예를 들어서 2번에 A, N의 값을 다 구하겠다고 하면 계산을 몇 번 해야 돼? 진짜 무식하게 90번을 계산해야 돼. 하고 싶어? 그냥 설사 90번을 계산했다고 하자. 그러면 2500까지 계산해야 되는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피똥 쌀 것 같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가로로 보고 계산을 하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AN의 값이 N이 되는 게 몇 개냐? 그 개수를 세자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얘를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 AN이 M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N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얘가 뭐야? 사실상 M은 고정된 거니까 N의 부등식이 돼야 되니까 N을 주인공으로 놔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바꿔치기를 해주겠지? 그래 놓고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M 빼기 2분의 1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항상 뭐 해주라고 하냐면 범위 쓰라고 했잖아? M이 뭐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되게 중요한 조건이야. 왜?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호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래도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온다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1보다는 n이 크고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1보다는 작으니 n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m제곱 플러스 m까지잖아. 그러면 이거의 개수가 몇 개 나오겠냐라고 하면 1부터 여기까지의 개수에서 요 앞에 것까지 빼줘야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빼주면 몇 개 된다? 2m개 된다. 즉 A1이니까 AN의 값이 1이 되는 거 몇 개? 2개. 근데 사실 저거 보면 알겠지만 1, 2 이렇게 2개. AN의 값이 2가 되는 거 몇 개? 4개. M이 3이면 AN이 3이 되는 거 몇 개? 6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의 값을 계산하는 건 이제 어렵지는 않을 텐데 얘는 어떻게 계산했다고? AN의 값이 M인 게 2M개가 있다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니? 그러면 1부터 90까지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게 딱 어디까지 맞아 떨어지냐면 M이 1부터 9까지도 딱 맞아 떨어져.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3분의 9, 10, 19 이렇게 되니까 얘랑 약분돼서 답이 570 된다고. 이것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이해시켜주면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면 여기를 AN축이고 여기를 N축이라고 생각한다면 1, 2, 3, 4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 나가겠지. 어디까지? 90까지. 그때 1인 게 이거 2개고 2인 거는 사실 여기 옆에도 더 나오겠지? 그 땡땡땡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어디서 끝나냐면 9에서 끝날 거라고. 이거를 세로로 이렇게 세면 셈을 몇 번 해야 된다고? 90번 해야 되니까 아주 미쳐 돌아버린다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세나 1이 몇 개야 2가 몇 개야 이렇게 세서 똑같을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가로로 세는 거야. 가로로. 그런데 세로로 세나 가로로 세나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세로로 세기를 원하는 거지만 그렇게 세면 너무나 어렵고 그와 똑같은 것 중에서 가로로 세는 게 쉽기 때문에 가로로 세서 답을 냈다고. 이 아이디어가 뭐의 아이디어라고? 더블 카운팅 메소드의 아이디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수학에서는 관점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창의적으로 푼다는 게 뭐겠어?
남들이랑 똑같은 관점에서 봐서 똑같은 생각을 하면 창의적일 수가 없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그걸 해결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니? 실제로 현대의 많은 문제들은 쉬운 문제가 다 풀렸을 거고 뭔가 잘 안 풀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을 거 아니야. 뭐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뭐에서건 그런 걸 창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지? 이런 걸 수학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됐니? 자, 그럼 문제 3번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 이해됐으면 지울게. 그럼 문제 3번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얘도 지금 한 방향으로 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야 해서 죽겠지? 그럼 나 뭐 할 거야? 여기 등장하는 분수는 3분의 1, 5분의 1, 여기서부터 31분의 1까지 있잖아? 그럼 3분의 1은 몇 번 더해질까? 3분의 1은 언제만 나와? 캐리가 1일 때만 나오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5분의 1은 몇 번 나올까? K가 1일 때랑 2일 때 나오겠지. K가 1일 때 나오면 K가 2일 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2n 플러스 1분의 1은 몇 번 나올까? 라고 하면 K가 1부터 어디까지? n일 때까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항을 구한 거니까 이거 지워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저 n일 수 있는 건 1부터 15까지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그러면 엄청 쉬운 문제인데 8분의 1은 앞으로 빼놓고 야 여기다 시그마 맞지? 요거는 계산하면 몇이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48분의 1에다가 나 잘 감시해. 나 틀린다? 그러면 너무 틀린다고 음장을 놨나? 이거에다가 n이니까 2분의 15, 16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됐니? 이거 내가 뭐 잘못 쓴 거 있으면 이야기해. 근데 아마 이게 맞을 거야, 그지? 뭐 계산 틀린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라. 16은 여기랑 화끈하게 약분해버리고 여기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6분의 5로 묶으면 얘는 31 더하기 3인가? 맞지? 34니까 2로 나누면 17, 85. 그래서 답이 3분의 85 되겠네. 이것도 뭐야? 더블 카운팅 메소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시각적으로 그냥 대충 써서 나타내주면 이게 3분의 1의 값을 뭐 사실 3분의 1부터 K가 1이면 여기서부터 막 이만큼 점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이만큼 막 점이 있어. 여기도 이만큼 점이 있어. 이게 어디까지? 15까지 오면 하나가 될 거 아니야. 이걸 가로로 이렇게 써말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뭘 한 거야? 세로로 봐서 2n 플러스 1분의 1이 몇 개 있냐? 이렇게 접근한 거야. 이렇게 2n 플러스 3분의 1은 한 개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원래 가로로 세말하고 문제를 줬는데 그렇게 세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 거야? 관점을 바꿔서 세로로 세만 거라고. 이해됐니? 왜 가로로 세말려면 뭘 알아야 돼? 이 일반항을 알아야 되는데 일반항이 등차야? 아니? 등비야? 아니? 그러면 뭐 K에 대한 3차 이하의 다항식이 아니? 내가 이거 일반항 나타낼 수는 있어. 그럼 저 분수식의 합적 계산할 줄 모르는데 그 합한 거야. 합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구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25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논술 2번 문제를 볼까? 일반항을 딱 보니까 아 좋아 이거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 나와? 이게 뭘로 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 니네 고지고대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N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AN을 썸을 취해야 되겠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이게 되겠냐고. 망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장을 바꿔서 셈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러면 나는 AN을 어떻게 쓸 것 같냐면 N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분리해주는 게 기본 아니냐? 우리 그 적분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T랑 X랑 섞여 있는 거 한 번에 적분하는 사람? 없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를 요렇게랑 요렇게도 분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 당연히 약분이 되는데 약분을 안 할 이유는 없거든? 이거에다가 여기를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사실 그 문제도 8분의 1 같은 거 원래 빼놓고 쓰는데 내가 그냥 쓴 거거든, 귀찮아서. 근데 원래는 써주는 게 맞겠지?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이게 뭐 쓴 거냐면 AN을 분리해서 쓴 거야. 우리는 쟤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N이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N은 1에서부터 10까지 뭐 구하는 거야? 얘 계산해서 더하고 여기다 다시 뭐 하는 거야? 쓰기 엄청 귀찮네. 이거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라고.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하나씩 하는 게 기본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게 몇 번 더해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k제곱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몇 번 나오는지를 보기로 했어. 그럼 쟤는 언제부터 나와? n이 1일 때부터 k일 때까지 나오지. n이 1이면 1부터 10까지 더해지는 과정 속에서 k가 한번 나올 거 아니야. 물론 당연히 k는 1 이상 10 이하의 자연수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n이 1이면 m은 1서부터 10까지 더하는 과정에서 한번 나올 거고 n이 2일 때도 k가 2 이상이라면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n이 1일 때부터 k일 때까지 몇 번씩 더해지냐면 한 번씩 더해지잖아. 그러니까 몇 번 더해지겠어? k번 더해질걸? 맞아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애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 1의 제곱에 2 곱하기 3분의 1은 몇 번? 한 번. 2의 제곱에 3 곱하기 4분의 1은 몇 번? n이 1일 때 2일 때 한 번 한 번이니까 두 번 될 거 아니야. 3의 제곱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1은 언제? n이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3일 때 한 번이니까 k제곱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은 몇 번? k번 더해지겠지. 그리고 이렇게 더해지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가 1에서부터 10까지 있으니까 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뭐니까?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는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부분분수지? 그럼 어떻게 돼? 10까지 2분의 1에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는 계산해주면 앞에 있는 거 하나 남고 뒤에 있는 거 하나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계산하기 싫은데 일단 냅둘게. 왜 그러면 뒤에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 그러면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카운팅을 해보면 k세제곱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분의 1은 몇 번 더해지냐면 n이 1일 때 몇 번? 한 번. n이 2일 때 몇 번? 세 번. n이 3일 때 5번. 언제? k까지 왔을 때가 마지막이고 그때 2k-1번 더해지지?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까? k 제곱 되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됐어? 아까랑 똑같아졌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뭐니까? K는 1서부터 10까지 이거니까 얘랑 똑같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두 개 있으니까 답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32분의 65가 답이 되겠다. 이해되니? 여기서도 뭐라고? 주어진 대로 AN을 구한 다음에 AN의 썸을 하려고 하면 일단 AN부터가 계산이 안 되지. 저거를 막 부분문수를 하겠다고 막 용을 쓰고 쪼개도 보면 잘 안 될 거거든? 그거 눈치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재빠르게 관점을 바꿔야 돼. AN을 직접 구하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오는 항을 찾아서 그 항이 몇 개 나오는지를 찾아도 되잖아. 아까 전에 1번 문제 어때? 0이 몇 개야? 1이 몇 개야? 2가 몇 개야? 이거 가지고 풀었지. 두 번째 문제 어떻게 풀었어? 1이 몇 개야? 2가 몇 개야? 3이 몇 개야? 이렇게 풀었지. 세 번째 문제 어떻게 풀었어? 3분의 1이 몇 개야? 5분의 1이 몇 개야? 이렇게 풀었지. 똑같잖아. 근데 뭔 차이야? 조금 생소하게, 조금 더 복잡하게 줬을 뿐이지 사실상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더블 카운팅 메소드로 완전히 똑같다고. 근데 연대에서 왜 이런 문제 냈겠어? 저게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시중에서 있는 것처럼 1, 2번처럼 내면 애들이 기계적으로 푸니까 어떻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기계적으로 풀기는 어렵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형태로 낸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항상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어서 답을 내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의 킬러 문제, 그 다음에 대학의 면접이나 논술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거든? 운이 좋게 손이 나가는 대로 풀었을 잘 풀리면 고득점이 되지만 안 그러면 진짜 점수가 출렁거리거든? 특히 뭐 15번, 22번 이런 거 조금 어려워서 못 풀었다고 하면 멘탈에 영향은 적은데 12번, 13번을 못 풀었다. 10분씩 쓰고도 못 풀었다. 이러면 멘탈도 깨지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게 될 거라고. 근데 이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생소하게 출제돼도 포장지 한 장 뜯으면 늘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실력이 있으면 다 무난하게 풀 수 있거든? 자, 그러면 뭐 연대 논술만 그렇냐? 평가원 실제 기출문제를 하나 볼게. 자, 이 문제 그냥 빠르게 풀어줄게. 내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못하는 애를 본 적은 없냐면 다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한 다음에 식을 어디까지는 잘 세우냐면 나 조건으로부터 너무 이상하게 글씨를 썼네. 얘가 여기까지 부등식을 못 세우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은 없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F1의 정의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리고 구하는 게 이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n에 4를 집어넣어서 F4의 값을 구하려고 해.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계산해야 되겠지. 그지? n에다 4 집어넣었으니까 지금 나온 이 부등식에서 a의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항상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항상 대상부터 파악하는 게 기본이거든? 부등식인 건 알겠어. 뭐 어떤 부등식이야 라고 했을 때 a가 변하면 분모도 변해. 분자도 변해. 근데 다항분의 로그야. 그러면 내가 교육과정을 통틀어서 다항식분의 로그의 형태로 되어 있는 부등식의 해법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배운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없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해법을 모르는 부등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가다를 해야 돼. 언제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노가다를 몇 번 해야 돼? n이 4일 때부터 30일 때까지 27번을 해야 돼. 되겠니? 안 되겠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푼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얘가 사실 n이 4일 때 a의 값이 뭐 한 3이나 4 정도에서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럭저럭 비벼볼 만한 거지. 얘가 실제로 a의 값이 한 17, 18만 되게 나왔어도
n이 4일 때 a가 3, 4, 5, 6, 7 해서 17까지 가면 대충 한 15개 계산한 거잖아? 그러면 이런 짓을 26번 한다는 거, 27번 한다는 거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세는 게 안 되냐면 n을 기준으로 해서 세는 게 안 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여기 n축이 있고 a축이 있는데 n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면 망한다는 얘기 아니겠냐? 그럼 반대로 뭘 해야겠어? n을 고정하는 게 안 되니까 a를 고정해야 되고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찾는 건데 3 이상이니까 당연히 뭐부터? a가 3일 때부터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그냥 로그의 n의 3이 2분의 1이니까 아까랑 천지 차이 아니야? 이렇게 나온 부등식은 그냥 로그의 부등식이고 이때도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 동시에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로그로 통일하던가 분수로 통일하던가야. 근데 당연히 2분의 1은 로그로 통일하는 게 좋고 이때의 옵션은 뭐야? 밑이 n이거나 진수가 3인 걸로 통일하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밑이 같은 게 풀기 쉽지 않냐? 그리고 n은 뭐기 때문에 4 이상이기 때문에 증가잖아. 얘가 1보다 크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3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이렇게부터는 뭐가 된다고? 다 3이 가능하다고. 사실 3이 되면 아마도 4가 될 거기는 하거든? 그러면 사실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아마도. 근데 우리는 최소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3 이상인데 3이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3이 최소라는 건 알겠지? 이해됐니?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4일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4일 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로그 n의 4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로그 n의 n 이렇게 되겠지?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잖아. n이 4 이상일 때 뭐가 된다고? 4는 다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이렇게 다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 n이 4일 때 최소값, n이 5일 때 최소값, n이 9일 때 최소값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원래 문제거든? 이렇게 하면 노가다를 27번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관점을 바꿔서 3 이상이라고 하니까 3이 되는 거 몇 개? 이렇게. 4가 되는 거 몇 개? 이렇게. 하니까 몇 번 만에 끝났어? 2번 만에 끝났다 이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4부터 8까지는 5개니까 4는 5개고 9부터는 전부 다 3이니까 9부터 30까지는 몇 개? 22개 이렇게 되니까 답이 86 되겠지? 이 디테일한 계산은 내가 조금 틀렸을 수도 있어. 뭐 개수 세고 뭐 이런 거 조금 틀렸다라고 해서 이 설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더블 카운팅 메소드 자체는 관점의 전환에 대한 것이고 수학에서 관점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평가원의 기출뿐만 아니라 내신 기출 그리고 이렇게 모의 논술이나 실제 논술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아이디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잘 공부해놔라. 됐니? 그러면 더블 카운팅 메소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